자, 이제 우리 160페이지 갑니다. 160페이지. 원조는 분위기가 아니고 가족적인 분위기 같아. 조금 달라있다. 자, 일단은, 이제, 개발 방식인데요. 첫 번째 할 게 뭐냐,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저기 161페이지입니까? 맨 밑에 보니까 개발 방식에서 단순 개발 방식, 또 뭐가 있죠? 환지 방식, 그 다음요? 매수 한 개 더? 혼합. 여러분 꼭 아실 거 요 두 개요. 매수 방식과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요 둘 다 합친 게 뭐라고요? 요렇게 해서 요 두 개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 용어 자체를 벌써 답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란 것은 땅을 매입하는 거죠. 즉 이런 거요. 개발전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이 땅을 개발하겠다죠. 할 때 보면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개발 후인데 잘 알지만 개발 후에 있는 땅값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매수란 것은 시행자가 개발 전에 미리 땅을 마는 겁니까? 매입하는 거죠. 자, 항상 조심할 건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공시지가를 매입합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환지 방식은 환지란 말 뜻이 뭐예요? 원래 있는 주인한테 뭐 하는 겁니까? 되돌려준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과거의 정책에서 환지 매수했는데 환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토지 고액 정리 사업이죠. 매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공영 개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환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3개 있어. 첫 번째 보니까 기본 개념 묻는 것. 환지는 개발된 후에 원래 있는 땅을 매각합니까? 돌려줍니까? 재분배한다고 하죠. 그 말 중요하고 두 번째. 자, 여기 환지는 보니까 공사를 하면 얘가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 비용 들어가지. 공사비 들어가죠. 공사비 되면 원래 있는 주인, 공사비 줘야 될 거 아니죠? 주는데 돈으로 줍니까? 땅으로 줍니까? 그걸 뭐라고? 그게 뭐라고? 땅으로 준다. 비용을. 이게 뭐라고? 그 용어 자체가 땅으로 대납하더라. 비용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채비지. 비용을 땅으로 대체한다. 채비지. 그 다음에 감보율이 뭔지 알지? 감보율이 왜 합니까? 이유.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있는 땅은 땅값 할 거 아니에요. 개발된 후에 뭐 땅값 올라가지. 이걸 다 돌려주면 그만큼 뭐 있어요? 얘가 불로소 발생하지.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발생한 걸 감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감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원래 땅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채비지를 뺀 나머지 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개발이익이라든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만큼 감해서 준다. 이게 뭐예요? 감보율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아셔야 돼. 환지 방식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지. 뭐를 통해서? 감보율을 통해서. 그러나 이게 충분치 않는 거죠.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죠. 감보율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면 이게 충분치 않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반대 것보다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영개발은 감보율이 있습니까? 공영 감보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영 개발은 감보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게 가끔 시험 나온다고요. 자, 일단 그런 정도 개념 보시고 자, 지금부터 요 문제부터 먼저 풉니다. 자, 문제 15번에 자, 일단 2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PF라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등의 담보가 아니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결국은 절대 뭐 이런 부동산 담보를 안 써. 이제 개인의 신용이란 말 쓰지 이제. 지난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신용이 담보가 아니라 뭐 있습니까? 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담보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거 그 밑에 뭐 있습니까? 4번과 5번 갑니다. 환지 방식은 사업의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저기 이게 채비지지? 그냥 공공용지, 이게 간보율이지? 간보율을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한다. 같은 말 16번 같이 갑니다.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등등의 이용상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한다 이라고 써야 돼. 매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4번과 것을 비교하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매각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자 15번에 5번 갑니다. 혼용 같은 말 혼합이지. 그죠? 이런 결과 뭐 있습니까? 환지와 매수가 혼합했다. 이거 하시고. 자, 또 뒷장 넘어가 보니까요. 여기 또 있던데. 어디 있지? 18번에 3번. 오케이. 18번에 3번. 그러니까 18번에 3번 보니 뭐 있습니까? 매수하고 환지를 혼합한 방식이 뭐라고? 혼합 방식이지. 혼합 방식이죠. 네, 그렇게 장난치더라. 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개발 방식이 국가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반대 뭐요?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죠? 국가에서 개발한다. 무슨 개발? 공영만. 그죠? 공공 또는 공영 개발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이게 문제 굉장히 어려운 사실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17번에 1번 이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17번 1번 나오면요. 그걸 공영 개발을 암기하면 안 돼. 공영 개발로 암기할 게 아니라고. 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민간 경제 부동산 시장에 국가 개입할 수 있지. 왜 개입해?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얘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 알아야 돼. 문제가 있어야 돼. 있을 때 공영 또는 공공개발 이 말 나야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절대 시험 나면요. 그냥 단순히 공영개발은 외부효과 등이 나오는데 이거 암기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한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공영개발 어떤 용어서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외부 효과 문제 맞잖아. 뒤에 또 확인서식이 났죠? 시장 실패 문제죠?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자, 이 말은 시장 실패라는 게 사회적 목표 나 있지. 이거 벌써 문제거든. 사회적 목표는 시장 실패 나는 순간 무조건 뭐 있으면 이걸 해결한다 나오면 뒤에 공공이나 공영이 딱 들어가야 된다, 문제가. 그래 보셔야 되지. 그거 자체를 암기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무조건 공영이다, 공공개발, 국가에 개입한다 나오는 순간 앞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생각하라,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시 자, 우리 저기 뭡니까? 책의 160페이지 갑니다. 자, 민간 개발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 어떤 방식이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은 땅 주인이 직접 개발한다. 무슨 방식? 자체 방식. 두 번째, 지주가 업자하고 합작하죠. 따라서 공동개발 방식이고, 업자한테 맡기지. 뭐를? 땅을 맡긴다. 이게 토지신탁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지주 자체란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자체가 개발하지. 이 말은 결국 누가 개발한다? 지주가. 따라서 모든 권리, 모든 위험, 모든 수익, 모든 책임은 좀 누가 책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주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지주 공동이란 말 뜻이 뭐냐 이거죠. 자,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주 공동은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뭘 준다? 땅을 대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 있죠. 이 개발업자는 자기 뭘 줍니까? 노하우지.
노하우를 제공해서 건물 등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곧 이게 지주 공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오던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개발업자는 결국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서 결국은 부동산 등을 개발합니다. 이게 지주 공동입니다. 근데 이때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은 이 속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등가 뭐죠? 교환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사업 수탁 방식, 즉 같은 말이 위탁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등가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만큼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지주가 땅을 대주고 그 다음에 업자는 뭐 있습니까? 개발업자는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죠. 해서 개발한 후에 각각이 투자한 대가만큼 지분 형태로 뭐 하는 겁니까? 분배받는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지주 공동개발 사업이 되어진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 수탁인데 사업 수탁 결국은 뭐 있습니까? 수탁은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 사업 위탁인데요. 이때 보니까 땅을 갖고 있는 지주를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이걸 위탁자, 그죠? 위탁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개발업자를 보통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수탁자 또는 뭐 있습니까? 신탁회사, 그죠? 자,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요? 맡긴다 뭐를? 사업권을. 이 말은 개발권을 맡긴다. 이 말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다만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좋다. 이 땅과 관련돼 있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원주인이 갖고 있더라. 항상 잘 알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뭐 있습니까? 대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도 항상 소유권자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아시라고. 그런데 자, 어쨌든 현재 보니까요. 지주가 대출 등을 받아서 돈을 주면요.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업자가 집을 짓죠. 짓고 난 다음에 이 집을 뭐 있습니까? 넘겨준다, 그죠? 누구한테? 결국은 위탁자 넘겨줍니다. 다만 이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개발업자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노력했던 대가를 뭘 받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수료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이건 사업수탁 방식이야.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하셔야 돼. 응? 할 때. 그러니까 지주 자체와 그다음에 뭐 있으면 사업수탁 방식은 공통점은요. 모든 책임, 모든 권리 누구한테 있다? 전부 다 지주인데 다만 차이가 뭐냐? 용 개발은 누가 한다? 지주가. 용 개발은 누가 한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책임, 모든 수익,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지주한테 다 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은요. 땅을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땅을 갖고 있는 위탁자가 있는데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가 있어요. 이때 신탁은 맡기는데 분명히 땅을 맡긴다 했으니까 땅을 맡긴다 같은 말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거지. 그 반대 거꾸로 수탁자는 반드시 뭘 줍니까? 나중에 개발한 후에 이런 수익을 주겠다는 권리가 있는 전설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명목사기지만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면 넘어갔지. 그런 결과 이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수탁자한테 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보니까 그 이외에 차지 방식, 차지. 자, 차지 방식도 우리 과거에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중요한 건 차지란 말은 임대인이 있으면 이때 뭐 있습니까? 임차인이 차지, 땅을 임대 얻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땅을 임대 얻어서 결국은 임차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 등을 지어서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을 이용하다가 있죠. 물론 지대주겠다죠.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은 자, 결국은 임대인이 중요한데 이 땅은 원래 누구 거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건물은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니까 이건 유상으로 뭡니까? 양도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외에 보니까 차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차지와 뭐가 있습니까? 예, 신차지가 있더라. 자, 구차지와 신차지는 요거 차이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 체결 시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구차지는 뭐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바닥 권리금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는 권리금을 꼭 지급하죠. 권리금을 지급하지만 신차지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뭐 있습니까? 굉장히 비싼 뭘 받습니까? 고액의 지대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요 전체가 한 문제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봤으면요.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자, 문제 보니까요. 17번에, 자, 17번에 2번 갑니다. 2번, 덩가 교환식 나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면 끝에 뭐 있습니까? 토지 건물을 지분을 갖는다. 이게 핵심이야. 조금 더 확대하면 뭐 있어? 앞에 보니까 기여도에 따라 예, 지분 갖는다. 조금 더 하면 뭐 있습니까? 예, 땅 주인과 건설업자가 예, 기여도에 따라서 지분 형태로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전반은 주로 전부 누구 명입니까? 소유자 명인데 문제는 수익은 누구 거? 수익 소유자 결국은 위험도 소유자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보기 전에 먼저 15번에 3번부터 하자고. 15번에 3번요. 자, 토지신탁이지. 여기 보세요. 아, 먼저 이거부터 하자요. 15번에 3번, 17번에 4번, 그 다음, 자, 일단 문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5번. 18번, 5번. 확인하셔. 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묻는 거지. 거기 보는 게 세 개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나 있어? 요거.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지? 세 개 다 확인해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뒷말은 뭐 있습니까? 어떨 땐 수익 정권을 분배한다.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이 말 나오는데 그건 다 필요 없이 뭐 있으면 무조건 여기 있는 요 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항상 차이는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이 이전 유무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면서 어쨌든 요 말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소유권 이전된다. 이 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거 아시면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제. 자, 저기 있는 15번에 3번 보니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수익을 신탁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자죠. 자, 결국은 이 신탁자는 뭐 있습니까? 돌려준다. 이 말이나 17번에 뭐 있습니까? 4번처럼 보니까 형식적으로 소유권 넘어갔는데 뒤에 뭐라 있습니까? 수익정권 발행한다. 그래서 수익은 결국은 나중에 가져간다. 이 말이나 뒷장에 뭐 있습니까? 18번이죠. 18번에 5번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소유권 넘어갔네 라고 장난치더라. 그죠? 다시 자 17번에 5번 갑니다. 17번에 5번 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말과 또 쭉쭉쭉 가보는 게 뭐 있어? 법인연합. 또 연합법인 써놨지? 요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컨소시엄이야. 컨소시엄이 법인 간 연합에서 개발시키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보통 토지 신탁은 하나의 법인이, 하나의 기업이 신탁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0만 평, 800만 평 대규모 개발할 때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어, 이거?
이럴 땐 여러 법인 간에 연합해서 개발시킨답니다.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컨소시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딱 18번 아니겠습니까? 18번 가자고 이제. 자, 18번에 1번 가볼게요. 자, 잠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빠져먹었네. 등가 교환 방식은 크게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첫 번째,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한다. 물건 준다. 즉, 우리 하청업자가 공사하면 있으면 아파트 주지. 대물 변제입니다. 거꾸로 공사비를 뭐 있습니까? 돈으로 주겠다. 분양금으로 주겠다. 이게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입니다. 공사비를 물건 줄래, 돈 줄래 그 차이요. 결국 얘도 결국 일종의 뭐 있습니까? 등가 교환 방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번 1번 보니까 지주가 시공사한테 뭘 준다? 대물로 준다. 이게 무슨 방식?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인데 얘도 결국은 등가 교환 방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점 없는 거죠. 2번 통과, 3번 통과, 4번 갑니다. 4번 통과죠. 뭐 이런 거 그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어짐에 따라서 내가 알지보다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뭐 있으면 신탁은 반드시 뭐 나와야 돼? 소유권 넘어간다. 이 말 나와야 되죠? 자, 그래 아시면, 여기 있는 문제 끝났다. 그죠? 자, 정리해 볼게. 항상 요거는 뭐 나와야 돼? 오케이, 그거만 하시면 돼요. 어려 보시고 나머지 이런 방식은 요 개념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마지막 개발에서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요약집 보니까요. 164페이지 있습니다. 자, 164페이지 있는데 자, 일단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 현재 원주시에 원주시 땅이 있어요. 근데 외곽적 보는 게 뭐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농지요. 농지로 쓰고 있는 땅이 있답니다. 자, 이 농지를 풀어줄 것인가 묶어줄 것이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농지가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즉 시장 가격입니다. 여기 얼마냐? 10만 원에 현재 매매되고 있어요. 평당. 근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보통 농지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은 대부분 다 있죠. 농사 등을 지어서 나오는 수확에 대한 가치, 수확량을 통해서 보통 매매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시장이랑 한마디로 말해 수요자, 공급자 어떤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있죠.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은 평당 20만 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농민들은 뭐 있습니까? 요 땅을 이렇게 변경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죠. 과연 농지가 수확에 대한 양이 있는 시장 가치에 대한 가치만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주시 외곽 지역에 농지가 있음에 따라서 이런 주관적 가치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즉 원주시 외곽에 있음에 따라서 홍수 방지할 기능이 있어요. 또 공해 정할 기능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있습니까? 스트레스 해소할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런 주관적 가치가 만약에 이 정도 가치가 있다면 실제 이 땅이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가 25만 원에 매매된다면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겠습니까? 안 될 거냐 분명히. 그죠? 근데 실제 시장에서 뭐 있습니까? 이런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매매가 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 농지를 풀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묶어줘야 됩니까? 응?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적인 측면 10만 원이지만 국가에서 25만 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묶어줘야 되지. 그럼 결국은 이런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주면 당연히 누가 불만이 큽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클까 아니에요. 그죠? 불만이 큰 것만큼 뭐 있습니까? 어떤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리는 손실 완화 제도다 쓰는 거예요. 완화 제도. 이제 기본 베이스 이겁니다. 이런 베이스를 깔고 간다 항상.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게 묶어주니 훨씬 좋지만 그 반대급부로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 때문에 오히려 손실 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요거 아셔야 돼. 좋다. 이런 걸 갖다 손실 본 걸 갖다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봐보자고.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하셔야 되는 이제는. 첫 번째로 보는 게 뭐 있냐?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가 있습니다. 청구권. 근데 이렇게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는 결과 이 단점을 이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뭐냐? 개발권 선매제라는 게 있네요. 또 얘가 단점이 있는 결과 이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곧 그게 뭐냐? 개발권 양도제. 이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TDR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왜 이걸 제가 전체를 설명하는가 하면요. 우리 보통 시험 날 때 이것만 딱 나오지 않고 앞에 있는 이런 게 같이 나온다고 이게. 자, 이런 전체를 보시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번역합니다. 토지를 뭐합니까? 사도록 청구하지.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요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 국가한테 요구한다고. 야, 이 땅 분명히 이 상업이 훨씬 비쌌는데 왜 안 풀어주냐?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면 이 땅을 사든지 국가 네가 아니면 뭐 있으면 이거 풀어돌라는 거야. 라고 이제 뭐 있습니까? 예, 요구하는 거요. 이런 게 토지 매수청구권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참 방식 좋다고. 왜? 모든 땅을 국가한테 있으면 절대 말썽 안 생기겠다죠? 근데 가장 큰 맹점이 있어 이게. 자, 토지 매수 청구권은 이 말은 첫 번째 보니까 땅을 토지를 갖다가 이런 매수하는 거지. 누가 매수해? 그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땅을 매입할 때 국가가 결국 뭐 있습니까? 매입한 국가가. 그런 결과 국가 측에서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개발권 선매제인데, 자 다시 합니다. 개발권 선매는 이게 개발권 선매입니다. 좋다. 요 땅이 농지인데 국가는 뭘 하냐? 그럼 개발권 선매 말 뜻이 뭐야? 토지 선매와 다른 거야. 여러분 개발권만 선매. 미리 산다는 미리. 사전에 미리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요 땅에 있는데 이 땅 농지라고 하지 뭐 있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국가가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에 대한 개발권만 뭡니까? 국가가 뭐합니까?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고. 단지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를 쓸 수 있는 개발권만 매입한답니다. 자, 그러면 농민들은 요거 매입한다 이 말은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를 쓸 수 있는 개발권만큼 보상받은 거 아니에요? 불만 있습니까 이제? 없겠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 땅은 농민이 계속 농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땅은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를 쓰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계속해서 농지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농지로 보존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농민들은 보상받는 만큼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발권을 미리 산다는 거지.
선매를 갖다 그죠? 누가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발권 사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 든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인데 개발권 양도제가 뭐냐? 이게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서울, 즉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인 서울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서울이 되어진 결과 인구가 점점점 유입되니까요. 이 서울시 전체가 과밀화 현상 때문에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외곽지역이 점점점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발이. 근데 이 가장 큰 맹점이 있죠. 점점 수도권이 과밀화 되어지면요. 공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딱 묶어준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지금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는 쓰지 마라. 이렇게 딱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보니까 이 지역은 주거, 상업, 그 다음에 농지 등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요. 다른 지역의 외곽지역 보니까 이런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농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은 보니까 상업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뭐 있습니까? 10층 건물까지 열심히 10층 건물까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역은 시간 등이 경과되고 건물이 서서히 노후되면요. 현재 쓰고 있는 용도를 쓰되 재건축 등을 하되 너 절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딱 규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외곽지역인데 어떤 놈은 10층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 건물 못 짓는 것도 있고 어떤 건 5층을 짓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요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 본 정도만큼 뭡니까? 이렇게 개발권을 뭡니까?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발행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특정한 지역을 딱 지정해줘. 자, 이게 이제 적용적인데요. 요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자. 다시. 이 지역은 최대 높이 30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다. 근데 네 혼자 건물 짓는 건 절대 10층 이상 건물 짓지 마. 대신에 여기 있는 요 공간만큼 건물 짓고 싶으면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와라 이겁니다. 개발권이 넘어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뭐예요? 다른 말로 개발권 이전 또는 같으면 개발권 양도제지. 양도제.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 아닙니까? 중요한 건 개발권을 누가 매입하지? 이거 이제 민간이지. 민간이에요. 민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국가 측면에서는 비용이 들어가.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 지금 쓰고 있는 개발권 양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국가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체 흐름을 대충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건 개발권 선매와 개발권 양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항상 기본 전제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소유권과 개발권이 항상 뭐야 됩니까? 분리될 걸 가정을 두고 있는 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개발권입니까? 아니면 소유권입니까?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리.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알고서 움직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발권 선매. 자, 공통점만 합니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부 다? 손실보상 이 말 아닙니까? 옆집은 이 말 아닙니까? 옆집은 인삼 처먹고, 그죠? 인삼 드시고, 누구는 배추 먹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한마디로 형평성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든 형평성. 이런 걸 특징을 먼저 아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164페이지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갈로 2번 손실 완화 제도에 대해서 TDR 할 거다. 동그라미 1번 어이 보니까 전제조건 나 있죠.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된다. 이때 매매 대상은 반드시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방법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서
우발적 손실을 잠시만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게 전부 다 매매되는 거지. 얘는 어디서 매매되는 거예요? 국가지, 국가. 국가는 공적 시장이지. 이건 민간이지. 사적 시장이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 거기서 뭐 있습니까? 시장 기구를 통한 데 있는데 이때 공적 시장 쓰면 안 된다 말 뜻이고요. 통해서 우발적 이익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도입 배경 보니까 사실은요. 잠시만요.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건 뉴욕,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역, 마치 서울역 같은 역이 있어요. 문화재가. 그런 걸 보존해서 맨 처음에 나온 건데 이 방식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모든 적이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서 자 그러면 기억번 갑니다. 얘는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TDR은 높이에 대한 권리입니까? 넓이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수직 공간이 이건 수평 공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직 공간에 대한 규제, 즉 공중간에 대한 규제지 절대 지표나 지하 공간은 아니더라.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얘는 목적이 뭘 목적이죠? 효율성이 아니야. 형평성 달성할 목적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갑니다. 개발건이 발생되는 즉 여기 보세요. 분명히 개발건 발생된 즉 여기지. 얘는 절대 현재 쓰고 있는 용도 위에 쓰지 말고 몇 층 이상 건물을 쓰지 마라. 규제가 뭐 강화된 적일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되는 지역도 잠시만요. 이 적용 지역도 뭐 있습니까? 토지용 규제가 완화되면요. 완화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30층까지 짓는데 네 마음대로 29층 지역. 다음 1층만 개발권 4월에 사오겠냐고. 그죠? 규제가 강화될 때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개발권 발생 지역이든 개발권 적용 지역이든 둘 다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 되어진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점. 자,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주로 개발권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심 안쪽이 되겠습니까? 도심 외곽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 개발권 사오는 비용과 건축비 합친 총 비용과 건물 완성에 나눈 수익을 봤을 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수익이 더 커야 되지. 그럼 당연히 도심 안쪽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원주시는 10층까지 건물 짓게 돼 있어, 원래는. 예? 지역지구 자체가. 근데 갑자기 30층 되면 과거에 만들어진 지역지구는 파괴되겠지. 그죠? 파괴된다. 자, 밑에 써놓으세요. 그 말 같은 말이 뭐냐? 효율성에 대한 문제 발생하는 거, 이게. 효율성.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 형평성과 효율성은 상호 충돌 또는 상호 보완. 상충이야.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TDR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 그 말이 뭐냐? 지역지구제가 파괴된다, 와해된다 같은 말이 이게. 그거와 두 번째 또 단점이 있어요. 다시 할게요. 아니 원래 원주시 중심가는 10층짜리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때 교통 등의 통행량과 30층 건물 쭉 들어있어. 이제 교통 통행량이 훨씬 많은 게 30층이지.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그 설명되어 있지만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자, 일단 그런 개념만 딱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잠시만요. 포인트는 얘가 포인트예요. 개발권 양도제가 포인트인데 혹시 앞에 있는 이런 건 질문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으니까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19번 문제로 갑니다. 19번. 자, 19번 보니까요. 자, 1번 가볼게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죠. 2번 초기에는 뭐 있습니까? 문화재. 뉴욕에 있는 서울역 같은 문화재 있어요. 이걸 보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은 뭐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말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네,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뭐를? 이런 건 장난치지 말아야 되죠. 개발권이지 소유권 아니겠죠? 그럼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이거 장난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장난쳤으면 나 같으면요. 요건 매매되는 게 국가야 아니면 개인이에요? 그럼 결국은 요 말 대신 국가에서 매입함에 따라 장난칠 거 아니야, 문제가. 그러면 장난칠 요거 반대 이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반대인 게 장난칠 수밖에 없거든, 문제에서. 요거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4번 가면 4번. 4번 읽어보시고. 자, 4번 말뜻이 뭐냐? 여기 보세요. 국가에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식이 뭐야? 이 말이 그 4번이야. 네? 같은 거죠? 네, 5번 갑니다. 그래서 결과 뭐 있습니까? 규제, 재개, 토지, 소유권, 재산성 손실을 그 시장이 중요합니다. 절대 공적 시장 쓰면 안 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가 뭐냐고 이게 TDR이 되어진다. 이해됐죠? 이런 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 개 지문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이 문제 아닙니까? 저기 있는 이 7번 문제였던가? 그죠? 7번 맞지 아마? 14번인가 7번 모르겠네. 7번 문제 그렇게 치면 나올 수 있다고요. 한 개 지문상에서. 그죠?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따로 띄워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건 자 다시 17번은 아니다. 지금 몇 번이지? 19번은 따로 띄워보시라고. 19번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15번에 2번부터 18번까지죠? 15번에 2번부터 18번까지 묶어서 한 문제. 묶어서 한 문제 보시고 19번은 그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세요. 되었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2개 남아있습니다. 관리와 마케팅. 자, 그래서 이 책에는 관리가 있는데요. 예, 일단 좀 쉬었다 하자고요.